그냥 빨리 받는 김에, 사실 딜러가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아, 딜러님께서? 네. 근데 친절은 하셨지만 네. 뭔가 썩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딜러분은 아니었었어. 인상이 별로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인상이 안 좋다기보다는 네. 제가 저는 이거 네. 선수금 없이 풀알부로 했습니다. 풀알부로? 네. 그러면 혹시 몇 년에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지금 이게 신압,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사실 집밥도 없고 그 회사밥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전기차를 끄냐고 하는데, 사실 있습니다. 제일 네. 치명적인 단점이. 예. 지금은 잡으신 거예요? 지금 잡으려고 갔는데 현대에서 못 잡았거든요. 네. 못 잡겠대요. 자기네는 못 잡겠다고 이제 본사랑 다시 연락을 해서. 네. 일단 그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99.9%가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전기차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다 그랬어요. 충전 괜찮냐? 충전 괜찮냐? 네, 저한테 뭐 차 좋냐라고 물어본 친구보다 충전 괜찮냐라고 물어본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충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고, 네. 그게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충전이 안 되니까 일단.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우 잘생기신. 네.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신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37살이고요. 네. 지금 광진구 살고 있습니다. 광진구요? 네. 이웃이네요? 네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5, 현대에서 나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네.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고요. 네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목적 자체가 약간 경비 절감 및 가성비라 가지고 옵션을 아예 안 넣었어요. 옵션을? 네,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간 깡통 모델이고. 네. 뭐 깡통 모델을 한 이유 중에 가성비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구매할 당시에 워낙에 다들 차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바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어 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깡통이었거든요. 네. 전시차 할인까지 받아서 받은 거라. 저는 뭐 계약하고서 아마 그 다음날인가 바로 받았던 것 같아요. 대박. 그리고 이거는 일단 AWD가 빠진 모델이고. 네, 이른 후륜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약을 올해 8월 20 며칠에 했었는데 아마 거의 2, 3일 안에 바로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3달인가요? 거의 4달 정도 탔죠. 4달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주행 키로수가 지금 6,500km입니다. 6,500km. 혹시 이 차 사시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 전 차는 BMW 320i 좀 오래된 거, 올드카 탔었어요, 제가. 올드카요? 네, 246, 그러니까 2004년식이었는데. 대박. 제가 좀 그런 뭔가 평범한 거보다 좀 특이한 거 좋아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 딱 그 차 246의 그 은색에 검은색 몰딩 들어간 게 로망이었었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타셔도 되지 않으셨어요? 계속 타도 됐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이뻤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그 조그만한 차인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6기통에다가 그 실키6라고 부르는 딱 그 엔진인데 연비가 일단 안 좋아요. 연비가 거의 뭐 고속하면 이제 9 나오고 시내에서는 거의 4, 5 나오거든요. 거의 뭐 기름 잡아먹는 하마였어가지고 그 유류비에다가 이제 꼭 한 달에 하나씩 뭐가 고장이 나요. 손을 볼게 생겨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유류비랑 수리비 합치면 한 달에 5, 60은 그냥 막 나가니까. 물론 계속 타면 탈 수는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는 건가, 나한테 맞는 차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뭐 이런 IT나 이런 기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슬라도 진작에 엄청 타보고 싶어 하던 차였는데 제 형평상 테슬라까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오닉 5를 고르게 됐죠. 그러면 이 차 사는 경쟁차 정도 테슬라 정도? 네, 저는 고민했던 게, 근데 되게 다양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 전에 타던 차가 BMW 가솔린이었다 보니까 그 특유의 어떤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다운그레이드지만 어쨌든 신형 1시리즈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그거를 타게 되면은 어쨌든 당장은 좋은데 제가 또 곧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그럼 이제 패밀리카가 필요한데 1시리즈 너무 작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시리즈를 가네 마네 하다가 또 3시리즈까지 가는 것도 예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차 쪽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 쉐보레에서 나온 볼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일단 시승을 해봤는데 일단 만족은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쉐보레 차를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네. 뭔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게 있다랄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계속했어요. 고민을 계속하는데 마침 또 쉐보레 그 볼트가 뭐야 페리가 돼가지고 아예 신모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EV랑 EUV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걸 사야겠다 네. 하다가 아이오닉 5가 딱 나온다고 소식을 들어서 네. 바로 이쪽으로 갈아탔죠. 야, 요거 차량 금액은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4,97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야, 테슬라도 그때 당시면 1,000만 원 차이 났어요. 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욕심을 내서 네. 가고 싶었는데 네. 예, 어떤 걸로 테슬라를? 네, 테슬라 모델 3로 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좀 그거까지는 좀 오버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아이오닉 5로. 자, 그러면은 네. 아이오닉도 보면은 등급도 많고 하긴 하는데 네네. 그냥 오로지 그냥 깡통으로만 생각을 하신 거세요?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아, 네. 네. 사실 저도 뭐 차는 네. 그래도 풀옵션이다라는 주의가 좀 있는데 왜냐면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또 없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쓰는 옵션은 아니어도 한두 번 필요할 때 없으면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풀옵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받으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는 당장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마침 풀옵션까지 가면은 사실 거기 좀만 더 보태거나 그 정도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 3 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전기차로 가는 거 가성비로 가서 가성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차를 타자. 그 다음에 저거 사륜, 그러니까 AWD랑도 고민하셨죠?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고민을 잠깐 하고 바로 그냥 아. 후륜으로 정했어요. 아, 잠깐 하고? 네, 그게 사륜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사실 뭐 그 사륜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 험지나 뭐 눈 오거나 비 올 때 네. 혹은 안정성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제가 안전운전하고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고 하면은 커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그게 사륜이 305마력인가 그렇고 이게 217마력인데 네? 물론 마력이요. 305마력이 217이요? 네, 이게 217마력이고 사륜이 305마력이에요. 네. 마력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한테 200마력만 넘어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300마력을 굳이 끌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뭐 테슬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쏘고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200마력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만약에 네. 모든 것들이 차도 빨리 나오고 전부 다 네네. 라고 가정하면은 차 네. 어떻게 뽑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오닉 5 그래도 후륜으로 갈 것 같아요. 굳이 사륜 안 갈 것 같고. 후륜에 후륜에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이제 프레스티지로 가겠죠. 프레스티지 선택 옵션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네. 이게 제가 그 풀옵션도 타봤거든요. 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오. 뭔가 너무 아쉬울 정도의 어떤 그런 옵션의 차이가 체감이 안 와가지고 네. 저는 그냥 프레스티지에다가 컴포트 2 이제 그 동승석에 네. 그게 없거든요. 네. 전동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뭐 프레스티지 정도? 프레스티지 거기다 컴포트 정도. 2 그 정도까지. 자, 이거 차량 금액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네. 할인은 전시 할인은 얼마 받으세요? 제가 이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견적도 많이 내봤는데 할인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외제차 네, 같은 경우는. 네. 게다가 전시차까지 하면은 거의 뭐 엄청 할인이 많이 되는데 네. 국산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할인이 거의 미비하더라고. 이게 이게 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 제가 받으셨길래? 30만 원 할인 받았거든요. 30만 원? 네. 30만 원 할인. 네. 근데 별 수가 없었다가 빨리 받아야 됐기 게다가 때문에. 그때가 한창 이제 막 아이오닉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빨리 받는 김에 사실 딜러가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딜러님께서? 네. 근데 네. 친절은 하셨지만 네. 뭔가 썩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딜러분은 아니었어서 인상이 별로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인상이 안 좋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 카페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 거였는데 네. 약간 뭐랄까 신경을 써주는데 대충 써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네, 추천을 맞아요. 받아서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이거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거 네. 선수금 없이 풀할부로 했습니다. 풀할부로? 네. 그러면 혹시 몇 년에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지금 이게 신한마이카로 네. 이렇게 대출로 해가지고 할부로 들어가는 상품이라 네. 지금 한 달에 한
57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7년. 7년에? 네, 7년 할부에. 맞다, 이거 보조금 할인 맞다. 보조금은 얼마 가셨어요? 보조금이 제가 서울이라서 1,000만 원 딱 받았어요. 1,000만 원 딱 네. 받으셨고. 자,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제가 지금 84만 원인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83만 원? 네. 괜찮은 거죠? 이 정도. 그럼요. 저는 뭐 이 그렇죠. 정도면 뭐. 이제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사실 집밥도 없고 그 회사 밥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전기차를 끄냐고 하는데 사실 집 근처 5분 거리에 이마트가 2개나 있어가지고 사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제가 또 자취를 하니까 네. 뭐 밥 해 먹을 거 장 보려고 가면 이마트를 가게 되거든요. 이 차 끌기 전에도 이마트는 항상 갔었어가지고 가면 또 충전소가 되게 잘 돼 있어 이마트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잠깐 물려놓고 장 보고 오면 사실 거의 80% 90%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마트에서? 이마트가 아마 100kW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한 보통 제가 20% 정도 되면은 가서 물리거든요. 네. 80%까지 한 30몇 분? 40분? 30분, 40분? 네. 딱 잠보고 딱 나오고 하면 딱 괜찮네요. 네, 아니 오히려 더 돼 있어요. 장보고 오면은 한 90% 막 이렇게 넘어서 돼 있어요. 그러면 충전 비용은 어떻게 돼요? 충전 비용은 그 이마트는 충전기가 302원인가 그러거든요. 1kW에. 네. 근데 저는 그 SS 차저라고 그 충전기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월정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월 11,000원씩 9,900원인가 11,000원씩 내면은 충전 비용 1kW는 302원에서 160원으로 깎이거든요. 오, 대박. 거의 반값이에요. 네. 그래서 20%에서 80%까지 하면 보통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원래는 5,000원 결제가 되죠. 5,000원? 네. 오, 꿀팁이죠. 그죠, 꿀팁이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아마 동호회 활동 따로 안 하시면 모르실 거예요. 오, 저도 거기서 알았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일단 100%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와요? 주행을 제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보통 500에서 480 이 정도 떠요. 뜨는 건 100% 기준일 때? 100% 기준일 때 보통 보통 500 넘습니다. 보통 500 넘고? 네, 5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보통 차주님 같은 경우는 80% 정도 충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네네. 400km 정도? 그쵸. 보통 400km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타죠. 뭐 딱히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네, 진짜 완전 장거리 갈 때 말고는 네. 사실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야, 근데 충전하러 매번 이마트 가야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게 충전을 하러 가는 거면 사실 저도 불편할 것 같은데 장 보러 갈 때 거기다 물려놓는 거라서. 그쵸. 요즘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깔짝, 약간 이제 어플로 또 많이 사신 분들 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비는 지금 찍히는 게 5.6인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저 몰라요. 이게 1kW당 가는 거리가 5.6km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이오닉5가 72kW니까 네. 5.5 곱하기 72 하면은 대충 한 480, 490 나오거든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평소에 운전 스타일이 풀악셀은 아니시고 네, 저는 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흐름에 맞춰서 네, 그냥 도로 상황에 맞춰서 쏴야 될 때는 쏘고. 쏘시기도 하세요? 그죠. 고속도로 같은 때 그런 때는 또 쏘기도 하고. 앞에 네. 차가 없다면. 앞에 차가 없다면요? 네. 네. 자,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한 달 유지비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유지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7년 풀할부다 보니까 네. 할부금이 54만 원인데 네. 거기에 보험료 이제 84만 원 아마 12개월로 나누면 6, 7만 원 될 거예요. 네. 그게 끝입니다. 충전 비용은 월 어느 정도 나가세요? 월 일단 말씀드리면 이 현대에서 아이오닉5를 구매하면 현대 아이오닉5 디유니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은품 혹은 기프트 그런 걸 하나를 고르는 건데 저는 그 충전 포인트를 받았어가지고 처음에 30만 원을 줘요. 그래서 30만 원을 받아서 지금 6,500km 탈 동안 15만 원 썼습니다. 그것도 저기 반값 할인해서. 네, 그것도 반값 할인 적용돼서. 괜찮다. 네, 그래서 전 사실 차에다가 충전비를 쓴 적이 없어요.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렴한 유지비겠죠? 왜냐면 일단 저는 이 차에 들어간 돈이 차값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네. 사실 저한테는 너무 효자죠, 이 친구는. 그렇죠. 오일도 안 갈아도 되고. 네, 그렇죠. 타이어 정도만. 네, 타이어나 뭐 브레이크 오일 나중에 한참 있다가 뭐 갈고.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간이겠죠? 공간. 네. 이게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체감을 못했는데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넓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K8도 타보고 그랜저도 타봤는데 사실
약간의 차이지 거의 K8 그랜저급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대형급이다. 네,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이. 네. 그리고 이게 또 가운데 또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이 오. 센터 콘솔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일단 요거만으로도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뭐 영상 그때 그 채널에 네. 아이오닉 5 다른 차주분도 나왔던 거 봤는데 네. 그분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여자친구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좀 뒤로 밀고. 네네. 여기 왔다 갔다 할 게 있나요? 그 차주분도 그랬었는데 저쪽에서 못 내릴 때. 이때 못 내릴 때. 여기로 내리고. 네. 또 제가 여기서 못 내릴 때 또 제가 절로 내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가 좀, 저만 좀 뭉큼한 생각 좀 해봐요. 이제 왜 넘어가지? 네. 차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빨리 넘어가도록.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어떻게 있을까요? 장점. 네. 일단 이뻐요. 이쁘다. 네. 일단 저는 사실 원래 거의 약간 테슬라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예. 왜냐면 제가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테슬라도 뭐 모델 3 나오기 한참 전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디자인도 되게 미니멀하게 잘 빠진 것 같아서 네. 들어가야 되나요? 예. 근데 요 아이오닉 5 딱 디자인 보고서 딱 그 뭐랄까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레트로한 레트로한 디자인에 약간 그 옛날 포니 사실 그 모티브도 포니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원래도 올드카를 좋아했었으니까 이런 레트로스러운 좀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네. 네, 일단 귀여워요. 그리고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이한데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메가 디자인이. 네. 끝인가요? 네. 네, 일단 장점은 이쁘다. 이쁘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옵션이나 기능 중에 대해 장점. 이 기능 많이 쓰는 것 같아. 저는 네. 일단 이 HDA 그 고속도로 네. 주행 보조가 네. 사실 저는 익스클루시브에다가 깡통이다 보니까 HDA2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후측방 센서가 없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완전 발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이게 전후방 측면을 이렇게 센서로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오로지 앞뒤만 보거든요. 그래서 뭐 풀옵션처럼 이렇게 깜빡이를 하면은 이쪽 차선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굳이 깜빡이 켜면 제가 직접 가는 게 좀 네, 그러니까요. 마음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올드카였으니까 그 지금 그 오래되긴 했어도 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네. 일단 막혔을 때 악셀이나 이런 거 따로 안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도 안 밟아도 되고 알아서 가주니까. 차간 거리 정도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게 옵션 기능이 제일 큰 장점인 거고, 그거 외에는 딱히 들어있는 게 기본 옵션이 일단 그거 들어있고 네. 일단 앞좌석에 통풍 열선 들어있고 음. 전동 시트 운전석에 있고 그리고 테일게이트 전동이고 테일 게이트? 네, 트렁크 자동이고 네. 그거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골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있을 거 다 있거든요. 있을 거 다 있다. 네, 원래 그 전 차는 후방 카메라도 없었어가지고 뭐 이런 소소한 옵션만으로 저는 신세계를 지금. 그쵸, 저 거의 첨단 그러니까. 기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기서 풀어보면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보면 이제 뭐 잡다한 거 많이 들어가죠. 전후 측방 센서가 있으니까 네. 주차할 때 뒤로 빼다가 네. 차가 오면은 알아서 제동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HDA2가 들어가서 깜빡이 끼면은 네. 뭐 옮겨갈 수 있는 거, 네. 그거랑 이제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큰 차이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비전 루프 같은 거 들어가고 그 컴포트 시트, 릴렉스 시트인가 해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띵 하면서 뒤로 누울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뒤로 민 다음에 쉬면 되는데. 그냥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타시면서 이것도 단점인 것 같아. 단점. 네. 단점이면 아무래도 뭐 물론 저는 불편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이 충전 문제겠죠. 충전?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어쩌다가 뭐 배터리 충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지방에 나와 있을 때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배터리가 15%다. 그래서 휴게소로 왔는데 자리가 꽉 차 있다. 그러면 이제 충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충전소로 가야 되는데, 휴게소로 가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다 잘 돼 있고 EP도 많이 깔려 있어서 되도록이면 한두 개 지나가면은 자리가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우연히 겹쳐가지고 매 가는 곳마다 차가 차 있으면 충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를 떼와가지고 충전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단점인데, 사실 제가 억지로 꼽아서 단점이지 사실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단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제일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예.
잡소리가 나요. 정말요? 네, 잡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타고 있는데 네. 불만이 딱 그거 하나면 잡소리. 어디서 잡소리가 나요? 지금은 잡혀가지고 안 나고 있는데 네. 그 조수석 트림이랑 네. 운전석 트림에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이나 네. 아니면은 뭐 노래를 좀 크게 튼대. 네. 베이스가 좀 쿵쿵쿵거리는 노래를 틀면은 네. 같이 트림이 떨어요. 베이스가 쿵 하면은 걔도 두룽두룽 이러고. 지금은 잡으신 거예요? 지금 잡으려고 갔는데 현대에서 못 잡았거든요. 네. 못 잡겠대요. 자기네는 못 잡겠다고 이제 본사랑 다시 연락을 해서 네. 더 큰 그 센터로 가서 전문 장비 있는 곳에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예약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서 왔는데 네. 그 뒤로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안 가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게 좀 거슬릴 네. 정도로 좀 많이 났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좀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엄청 싫어했었어요. 막. 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네. 네, 어떻게 잘 안 나네요. 좋은 건지. 좋은 건데 안 나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생각나시면 편하게 또 단점 또 단점 사실 없습니다. 저 너무 만족하고 타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좀 있나요? 이거는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 뭐냐 OT? 네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테슬라의 핵심인데 현대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뭐 GV60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일부분일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뭐 개인적으로 좀 뭐가 좀 업데이트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없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것저것 잘 해주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출력을 높여줄 수도 있고 네. 뭐 구동계 쪽에서 뭐 서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변경이 가능한데 그쵸. 사실 현대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게 아쉽지만 사실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실내 네네.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어요. 외관이랑 똑같이 사실 실내는 또 안에는 레트로하다기보다는 네. 미니멀하다고 해야 되나?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현대 로고도 따로 없고 없네요. 점점점 4개 있네. 그리고 이 재질도 사실 플라스틱인데 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어떤 뭐 현대 준형이나 준준형이나 중대형이 들어가는 플라스틱이었으면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뭔가 아이오닉이라서 약간 용서가 되는 정도의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플라스틱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아니겠지만 네. 사실 제 잡소리 원인도 약간 이 플라스틱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나 재질 면에서 뭔가 싸지만 싸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는 느낌이다. 이거 뽑기운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이게 네. 제가 동호회에서도 많이 글을 보기도 했었는데 예, 궁금해요. 뭐 대표적으로 ICCU라고 배터리 통합 제어 시스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충전 시스템? 네. 그게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충전이 안 되니까 일단 운행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거랑 또 뭐가 있었더라? 네, 그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거 뭐 다 그런 건 아닌 거고.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부인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러신 분도 있었고 받은 날 그런 분도 제가 봤었어요. 좀 운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신 분도 있었고. 야, 그건 좀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뭐 보조금 받아서 3,900이라지만 저는 깡통이니까 3,900이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옵션 어느 정도 넣고 타시잖아요. 그럼 일단 4천만 원이 넘어가고 보조금 빼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사실 그런 거는 좀 현대 측에서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근데 그거 서비스센터 가면 다 고쳐는 주죠? 네네, 고쳐는 줍니다. 네, 뭐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네. 자, 튜닝한 거 따로 좀 있나요? 튜닝한 건 없습니다. 오로지 올 순정 상태고. 굳이 있다면 저 인형 정도? 네, 인형 정도. 네, 여자친구가 네. 배치해둔 인형 정도. 그리고 목 쿠션도 하셨네. 네, 목 쿠션. 거북목 있어가지고. 저도. 그리고 거치대 하나 달고. 거치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굿즈인데 여기 이게 자석으로 여기가 자석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자석 같은 게 다 붙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카드 충전 카드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매트 정도, 코일 네, 매트. 코일 매트 정도.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시트 포지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좀 뭐랄까. 저는 원래 그 전이 세단이었으니까 게다가 그 BMW다 보니까 굉장히 낮았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거의 이렇게 타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SUV는 아니고 또 세단 아니고 그 약간 CUV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SUV처럼 이렇게 솟아있진 않는데 그렇다 세단처럼 꺼져있진 않아서 굉장히 애매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한 느낌? 뭔가 좀 애매한 느낌. 뭔가 애매한 느낌. 기분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냥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애매한 뭔가 좀 느낌. 애매하다. 네. 네네네. 자, 뭐 시트 착자감은 어때요? 착자감은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전에 타던 차 계속 그 전에 타던 차랑에 네. 비교하게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 전 차는 되게 오래된 2004년식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딱딱하죠. 독일 놈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편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왜냐면 그 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 피로감이 이 차보다 훨씬 더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착자감에서 오는 또 편안함은 또 그 차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차, 요거 아이오닉은 좀 딱딱한 느낌이어서 그런 건가요? 딱딱한 뭐지? 뭐가 좀 차가 안 간 게? 뭐랄까 약간 물 먹은 스펀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물 되나? 먹은 스펀지 같은 느낌이 좀 네, 있다. 약간 더 들어갈 법도 한데 네. 들어가다 많은 폭신함 같은 느낌. 게다가 게다가 이 차 자체가 약간 뭔가 이런 옛날 그랜저 같은 이렇게 웅웅거리는 승차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딱딱한 승차감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왼팔, 오른팔, 팔걸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네. 거. 혹시 키하고 체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173에 네. 지금 75kg 정도 나가는데 어. 일단 요 팔걸이 위치도 네. 굉장히 좋고 네네. 요 팔걸이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에 네. 쪽도. 여기는 네. 잘 모르겠고 밑에는- 여기는 사실 어. 잘 손을 올려놓진 않아요. 주로 여기 올리면 이렇게 위쪽에. 놓던지 여기는 이렇게 놓던지 어. 그렇게 하고 있죠. 장거리 갈 때 허리 아픔은 좀 있나요? 허리 아픔, 뭔가 운전을 해서 허리 아프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 네네. 저 핸들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 타기 전에 네. 그 현대기아차 여러 개를 몰아봤는데 네. 그런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다, 괜찮다라는 느낌이에요. 파지 어떤 그립감이나 이런 어떤 핸들의 감도도 사실 현대기아차 엄청 이렇게만 해도 움직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서. 무게감이 좀 더 무겁다는 건데. 네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워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246보단 가볍죠. 246이랑 비교가 안 되죠. 246은 사실 네. 한 손으로 해도 약간 힘든 정도의 하드함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모드별로 핸들 조정이 가능한가요? 무게감이?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 전자식 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따로 차주님께서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구나. 네네, 제가 거의 웬만하면 에코 모드로 달려가지고.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죠. 네, 전혀.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네. 일단 운전사도 창문 쪽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때요? 편한데 네. 이게 저는 분명히 앞좌석을 열고 싶은데 뒷좌석을 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완전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다.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봐도 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좀 더 좋았을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더 이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거.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아닙니다. 저 앞좌석만 아, 원터치고 뒷좌석은 길게 네, 쭉 길게 누르시라는 눌러요. 거. 자,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전화기나 음량. 네네, 블루투스나 뭐 모드, 어. 뭐 음성 명령, 볼륨 뭐 이런 거 있고, 네. 이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차간거리. 뭐 이거 뭐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다 있고 뒤쪽에 여기 패들이죠? 네네, 요건 패드 패들이- 시프트인데 이거는 사실 변속 패드 시프트는 아니고 네. 그 회생제동 감도 조절하는 버튼. 감도 조절하는 네네. 거구나. 그리고 밑에 또 옆도 뒤로도 가면은 아주 그냥 멋진. 네, 버튼이에요. 칼럼식 기어 시프트가 있는데 네. 어때요? 요거 뭐 그때 전에 찍으셨던 분들 얘기했는데 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면은 벤츠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위로 올리면은 R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기어 봉으로 되어 있는 차들의 방식을 따라간 거죠. 보통 앞으로 가면 P고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 D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차들도 다 밑으로 내리면 D, 위로 올리면은 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또 반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D, 뒤로 가면 R이라서 이쪽으로 당기면 D로 가고 뒤로 당기면 R. 그래서 좀 더 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차를 뭐 벤츠나 테슬라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저도 가끔 타볼 기회가 있는데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공조기 쪽 버튼 네네.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비상 깜빡이 위치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직관적이고. 좀 더 앞으로 나와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더 좋았을 것 이쪽 같은데 부분이 있어도 요 정도? 네, 그 정도 있으면 여기가 좋을 것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건 좀 아쉽긴 하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다 터치신 것 같아요. 네, 터치예요 다. 괜찮아요. 뭐 잘 안 눌리거나 뭐 잘못 누르거나 주행 중에 좀 뭐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잘 안 눌리거나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그 일상 다반사고. 네. 저는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부터 네. 자동차 유튜버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예. 리뷰하는 거 보면 왜 저거를 굳이 아날로그 버튼을 방식을 고집하는지 사실 공감이 안 됐었는데 네. 운행을 해보니까 공조기 버튼은 아날로그 버튼을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네. 사실 공조기 버튼을 컨트롤 하려면 어쨌든 제가 운전 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에 익은 위치에 뭔가 있으면은 네. 제가 원할 때 뭐 온도를 올린다든지 네.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 뭐 압률이 열선이나 이런 거 다 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요거는 제가 보고서 눌러야 돼요. 어. 운전하면서 보고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운전에 숙련된 분들이나 익숙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초보 운전이나 아니면 혹은 운전할 때 딴짓을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멈춰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 운전하시다가도 이게 잘 안 눌리죠, 이게. 네. 정확히 그 포인트 딱 눌러야 맞아요. 되는. 왜냐면 이게 제가 그거 눌러야지 하고서 한참 보고 탁 누르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이면 여기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좋고. 네네. 자, 수납 공간은 뭐 막상 좀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저는 사실 이거를 리뷰를 많이 보고서 구매를 했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넉넉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사실 보이는 것만큼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활용도가 높을 정도의 공간감은 아니다. 왜냐면은 뭐 네. 딱 보시기에도 여기 네. 뚫려 있고 네, 여기 맞아요. 공간 있고 네, 여기 네. 따로 또 있고 네. 글로브 박스 있고 해서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일반 내연차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막상 수납해보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수납이 안 되지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네네. 있다라는 거. 네. 자, 혹시 뭐 주행 중에 뭐 촬영 관련된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꿀팁? 꿀팁. 네. 저는 뭐 꿀팁이라기보다 뭐 아이오닉 5 구매하시거나 구매 예정이거나 운행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아이페달 모드를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네. 아이페달 모델이 그 말 그대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저 지금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밟았는데 네. 이게 악셀만 그 감도만으로도 조절을 하니까 네. 운전이 일단 굉장히 편하고 그거 아시겠지만은 막히는 길에서 운전하면은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그렇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에너지 소모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가고 싶으면 밟고 쓰고 싶으면 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 차 처음 탔을 때 적응은 바로 되셨어요? 제가 이거를 전기차를 처음 탄 게 볼트 EV 시승이었는데 처음에 좀 헤맸어요. 이게 내가 알던 차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낯설기도 하고 네. 막 뒷차도 엄청 빵빵거리고 제가 보통 쓸 때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떼는 순간 또 차가 감속을 해버리니까 뭐 천천히 어떤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주변 차들에 막 피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요것만큼 편한 게 없다. 익숙해지니까. 네, 요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네.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노면을 너무 잘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 노면을 그대로 읽고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재미를 떠나서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운전자한테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워낙에 이사력이 단단한 차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정도는 저한테 되게 물컹물컹한데 뭐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탄한 어떤 딱딱한 주행 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는 현대가 그래도 세팅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모드가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예, 에코 모드랑 네. 그다음에 노멀 모드, 네.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세 가지. 네. 그 모드별로 했을 때도 이게 또 소스가 또 체감이 서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대에서 세팅을 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똑같다.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냥 악셀 반응 정도가 좀 다르다. 악셀 반응 정도가. 네네. 자, 가속력인데요. 네네. 실제로 이 차 가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아시다시피 토크가 네.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속에서 한 100km 정도까지 속도 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대신 이제 100km부터 이제 그 윗속도로 올라가는 게 점점 느려지죠. 이게 제로백이 한 몇 정도? 7.3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혹시 꿈속에세요? 네네.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 꿈속에서 아마 한 180까지 밟아봤던 것 같아요. 180? 네네. 이게 혹시 리미트가 따로 걸려져 있네? 리미티도 213km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안정감은 막 딱히 제가 불안하거나 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저속에서 운전할 때랑 비슷한 느낌? 저랑 비슷한 느낌. 네. 제동력인데요. 네네. 브레이크 밟아보신 적 네네. 있죠?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제동력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땐 거의 긴급한 상황일 때만 거의 밟게 됐었는데 네.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번 2번 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었는데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멈춰줘가지고 야, 회생제동 플러스 브레이크. 그쵸. 발을 떼는 순간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 그때 드륵드륵거리면서 알아서 약간 좀 컨트롤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제어를. 근데 이렇게 살짝씩 비틀어지면서 되게 잘 섰던 기억이 있어요. 잘했어, 기억이. 네. 이게
그 아이페달 말고 이것도 네. 내연기관처럼도 설정이 가능하죠? 네네. 그게 혹시 단계가 이것도 4단계인가요? 네,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오토 모드도 있고 이제 아이페달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아이페달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페달로만 계속 하는 거고 0단계는 0단계는 이제 아예 회생제동이 없는 단계. 아예 없다. 네, 그냥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타렸죠. 네, 그래도 회생제동 하는 게 또 주행 가는 거리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 그쵸. 또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거의 대부분 아마 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많이 하시겠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갈리더라고요. 정말요? 네, 동호회에서 봤는데 네. 아이페달 쓰시는 분들이 한 30%, 40%? 오. 나머지는 생각보다 2단계 정도나 아니면 오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토는 뭐예요? 오토는 앞에 차량의 거리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방심하고 있다가 쿵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오토로 쓰다가 네, 잘 안 어땠- 쓰는데 네, 어쩌셨어요? 썼을 때요? 사실 뭐 제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 네. 차가 앞에 오면 브레이크를 밟긴 하는데 네. 그게 그 운전자한테 위협감을 줄 정도의 어떤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아마 내연기관을 타고 넘어오신 분들이 이게 회생제동만으로 운행을 하는 게 사실 낯설어서 아마 그걸 운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토로 하면 어쩔 때는 회생제동이 걸리고 어쩔 때는 네.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앞에 차가 없으면은 최대한 회생제동이 적게 걸리죠. 아, 차가 있으면 좀 많이 걸리고. 네네. 앞에 차가 있으면 많이 걸리죠. 그렇게 그런 것도 따로 있다. 네. 하지만 차주님은 원페달 네, 드라이빙. 오로지 원페달. 자, 코너링인데요. 네네. 코너링 어떠세요? 코너링 저는 사실 이게 차고가 뭐 SUV는 아니더라도 CUV다 보니까 네. 세단보단 높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롤링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돌아주는 것 같아요. 오. 뭐 배터리가 밑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단 훨씬 잘 붙어서 가는 느낌이다. 이 상상을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 혹시 어떤 상상인가요?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뭐 흔한 SUV 타면은 네. 그 커브 돌면은 약간 내가 이렇게 떠 있는 출렁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병이 이렇게 바퀴 달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차는 뭐 약간의 롤링은 있지만 어느 정도 붙어서 가는 느낌이다. 야, 아무래도 이제 246 타시다가. 아, 그쵸, 그쵸. 오. 사실 제가 네. 246을 타다가 이걸 탔는데도 크게 이질감이 별로 없었어요. 야, 그만한 거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네. 제가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이게 영상 자체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제 주관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이 차는 없기 때문에 그쵸.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몇 부터는 좀 느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부터 100까지는 거의 뭐 순식간에 올라가는 느낌인데 네. 110, 120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딘다. 예, 약간 더딘 느낌? 더딘다. 살짝 아쉬운 정도. 답답하진 않고 아쉬운 정도.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네.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오. 제가 요 근래에 좀 남의 차들을 많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는 다시는 내연기관을 못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마지막에 탔던 내연기관이 어떤 차였나요? 최근에 탔던 게 그 뭐죠? 벤츠 네. AMG AMG요? 네. 그거를 잠깐 탔었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요? AMG 소리가 좀 너무 커서 아니면 그 차는 좋았더라고요. 그 차는 좋아요. 그 차는 좋았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국산 차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디젤 차들, 특히 디젤 오래된 차는 디젤들, 저는 디젤 차는 이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제 소음 자체가 이제 엔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저 엔진음이 없죠. 거의 없죠. 네. 네. 자, 스피커인데요. 음악 들어서 네.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많이 듣는 편이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소리 자체에. 스피커도 뭐 비싼 거 딱히 따지지도 않고. 네. 근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 저는 사실 네.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옵션이 없다 보니까. 네네, 보스도 안 들어가 있고. 어,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뭐 내가 음. 차에서 오케스트라 할 거 아니면은 네.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자, 실내 사이즈인데요. 네네. 이제 일단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일단 타보면은 다들 되게 넓다라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넓다. 근데 네. 차주님 시트 포지션을 맞춰봤을 때 뒤에 보면 진짜 준대형 차 사이즈. 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레그룸도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네.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일단 그 리클라이닝이 생각보다 많이 되다 보니까 되는구나. 오히려 네. 제가 최대한 늦춰놨는데 네. 눕혀놨는데 저거를 조절 안 해본 애들은 타보더니 이거 너무 누워 있어서 약간 내가 거만한 자세로 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 좀 재미삼아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네. 그만큼 편하게 탈 수 있다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폴딩 되죠. 네네, 폴딩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단점인데 네. 네. 이게 사실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해서 네. 이 차를 고른 것도 있어요. VT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VT라면 전기 코드. 네네. 차량 배터리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 차를 왔기 때문에 네. 트렁크 공간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전에 타던 246보다는 훨씬 더 수납이 되긴 하지만 네. 뭐랄까 이 차체 외형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에 트렁크도 넓을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단 좁다. 생각보다. 네네 생각보다. 자, 차박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차박 얼마 전에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겨울에 캠핑을 다니면 등유난로를 챙기고 다니는데 네. 일단 부피도 크고 네. 기름도 써야 되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힘든데 그 쉽게 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일단 무시동 히터처럼 그냥 차량 히터 틀어놓으면 차에서 그냥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심하게 꿀잠을 잤거든요. 그날 타박한 날. 매우 좋은. 그러니까 폴딩하고. 네. 근데 단점이 네. 완벽하게 폴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평탄화가 안 돼 있어요. 뒷자리가 좀 들리는 건가요? 네네 살짝 이렇게 서 있어요. 뒷자리가.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평탄화를 해가지고 많이 네. 운영을 차박을 다니셨던 분들은 하면 아마 좀 불편하실 거라 제가 알기로는 저거를 또 만져주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완전 평탄화 되게끔 세팅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차박을 선호하진 않아서 저는 주로 텐트 치고 자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꿀잠 주무셨다고 하셨던 거는 어떻게 주무셔야 꿀잠을 거꾸로 잤습니다. 발을 이쪽으로 기론 쪽으로 보내니까 네. 그렇게 잤어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트렁크는 당연히 닫고 네. 해도 아까 차장님 키에 딱 맞춰서 좀 좁아요. 좀 좁아요? 좀 닫습니다. 그래서 그 앞좌석이랑 뒷좌석 그 사이 공간만큼을 써야 이제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고 네. 아마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차박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75가 마지노선입니다. 175가 네. 마지노선이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의 등급이나 옵션이나 일단 외장색이 제일 후회가 돼요. 일단 검은색이 차가 마침 나왔기도 했고 네.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검은색 차량 외장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전에 타던 246이 딱 은색이었거든요. 세차 거의 1년에 한 번 해도 사람들이 이거 들어온지 모르는 딱 그 정도의 그거였는데 이제 검은 차다 보니까 좀만 들어워져도 티가 많이 나서 뭐랄까 그렇다고 제가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신경이 좀 쓰이다 보니까 쓰이는 그게 좀 아쉽고 네. 이제 제가 깡통이잖아요. 네. 완전 슈퍼 깡통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전조등 같은 경우에 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LED MFR 타입이라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빛이 앞으로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빛이 넓게 퍼지긴 하지만 LED처럼 이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뭐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LED 프로젝션 타입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하면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익스클루시브 깡통이다 보니까 네. 깜빡이가 벌브입니다. 이게 보조금 빼면은 4,900만 원짜리 차인데 이게 깜빡이가 담화 전구라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잘 뽑는다고 하면은 네. 다른 건 다 빼도 네.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더라도 프레스티지 초이스는 꼭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네, 프레스티지 초이스가 딱 그 프레스티지 트림의 외관을 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꼭 넣고 싶다. 다 돌아간다면. 색상은 지금 와서 보면 어떤 걸로 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매트 컬러로 갈 것 같아요. 무광. 무광. 네. 사실 그게 관리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뢰 겁먹고서 저는 사실 애초에 배제를 시켰었는데 네. 뭐 타시는 분들이나 네. 주변에서 보더라도 딱히 막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 차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검은색이라서. 검은색이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게 따로 있나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잡소리 때문에 한번 센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말고는 딱히? 네, 그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예. 궁금해요. 제가 좁은 골목에서 차를 돌리다가 네. 그 가정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화분같이 거기다 시멘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연석 같은 걸 놔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앞범퍼 하단 부분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네. 산지 아마 인수받은 지 일주일 됐을 때였나? 그래서 막 엄청 억장이 무너졌었는데 네. 센터를 가자니 뭔가 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이사를 탈 때도 자가 정비를 했었어가지고 네. 요거를 이참에 신고식이다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해보자 대박. 해서 범퍼랑 뭐 부속이나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오. 근데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가 나온다면 그래도 센터를 가십시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8시간 만졌는데 네. 만약에 저한테 리프트가 있었으면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게다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리프트 없이 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한 8시간 걸려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거를 8시간이면은 내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이거 그냥 공임 내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에게 남는 거랑 만족감, 만족감. 뿌듯함 말고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자가정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거는 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전기차 수리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일 뭐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화재 문제겠죠. 아무래도 코나 화재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쉐보레 볼트도 네. 좀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걸로 아는데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소비자가 실이 아니라면은 제조사 측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뭐 오류가 있을 법한 것들도 저는 뭐 굳이 현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차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니라면은 저는 사실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단 하나는 이제 아이오닉 5 타시는 모든 차주분들이 아실 테지만 저 후면 유리 와류 때문에 생기는 그 지저분해가지고 뒤에가 안 보여요. 저게 스포일러가 그 위쪽에 하나 뭐 자기네들은 공기 역학을 생각해서 그 스포일러 밑으로 바람이 내려가면서 이게 후면 유리에 있는 뭐 이물질들 다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동해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도 제거 못 해주거든요. 비 오는 날이나 어떤 날씨가 안 좋은 날이면은 뒷유리에 이물질이 되게 많이 붙어가지고 게다가 와이퍼가 없잖아요, 후면 와이퍼가. 네. 그래서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게 좀. 네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 이 차 고질병. 이거 그 소리 나는 거는 모든 차가 다 그래요?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얘기하는구나. 네, 공감하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외에 또 다른 고질병 따로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후면 그 쪽? 부분이랑 네. 그거 말고는 사실 고질병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 풍절음은 네. 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오닉 5 자체가 차가 다소 각지고 둥근데 약간 각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기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보면은 네. 앞에도 살짝 이렇게 깎여 있고 그래서 풍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허용해 줄 수 있는 정도. 허용해지는 정도? 네. 한 속도가 몇 정도에서? 100 넘어가면 바로 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신경 쓰이는 정도 한 150? 150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좀 빨리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노면 소음은 어때요? 노면 소음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노면 소음이 심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그냥 좀 내가 알 수 있다? 노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정도? 자,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하셨던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고질병이겠죠? 고질병. 네, 제가 이 차를 사게 됐을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근데 그 고질병은 이미 사전에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긴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서비스센터 가셔서 또 동호회 글 남기신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잘 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번 방문해서 잡아도 금방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동호회 사이에서는 그 화스너라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조금 더 보완된 화스너를 갈아 끼면은 뭐 답소리가 잡힌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먼저 해보신 동호회분들이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엔 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아마 그냥 계속 만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주위 반응인데 2차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왜 아이오닉 5냐 하필. 어차피 전기차 살 거면 테슬라를 가지고 왜 아이오닉 5로 가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만약에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뭐 내 지갑 상황에 맞춰서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거의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둘 다 안 타보신 분들 아니면 그냥 뭐 가끔 타보신 분들이라든지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은 뭐 딱히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주변에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전기차의 장단점과도 계속 부합되는 건데 충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집밥이 없다면은 회사밥이 없다면은 그래도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저처럼 가까운 곳에 충전기가 있지 않으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엔진이 없다 보니까 차 자체에서 나는 소음이 없어서 그래서 소음이 약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밖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차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연기관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소음을 전기차를 타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 좀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승을, 그렇죠.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의 친구분이 나도 아이오닉 5 사고 싶어 네. 라고 물어본다면 네. 등급이나 뭐 선택 옵션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네. 옵션 그대로 그렇게만 아마 추천을 해줄 거죠? 네, 저는 네. 그 익스클루시브에다가 프레스티지 초이스에 초이스에. 컴포트 2 들어간 딱 그 정도. 그 정도만. 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아이오닉 5?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아무래도 충전이지 않을까요? 충전. 네,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다 그랬어요. 충전 괜찮냐? 충전 괜찮냐? 네, 저한테 뭐 차 좋냐라고 물어본 친구보다 충전 괜찮냐라고 물어본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충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고 그 부분을 제일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고 충전하는데도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가까운 지인분이 물어본다면 추천 안 하실 거죠? 집밥도 없고 회사밥도 회사밥도 없고 없고. 주변 충전할 곳도 없다. 네. 네, 그러면은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딱 5분 거리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괜찮고 네. 6분은 좀 그렇고. 저는 사실 10분까지도 괜찮은데 10분까지 왜냐면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제 생활 루틴 안에서 그 충전을 그냥 루틴. 추가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지. 만약에 저처럼 나는 장 보러 이마트 안 가라고 하면은 네. 사실 집밥 회사가 없으면 힘들죠. 그렇구나.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충전 시설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는 나 추천 못 할 것 같아.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면에서? 일단 그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99.9%가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 만약에 타시면은 안 좋은 부분부터 찾으실 거예요. 저처럼 뭐 애초에 관심이 있거나 네. 생각이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와중에 나쁜 점을 보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마 어떻게든 안 좋은 부분부터 먼저 볼 거고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아마 아무리 좋은 차를 타시더라도 그렇죠. 만족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하이브리드를 가시는 게. 뭔가 좀 많이 좀 해보신데 뭔가 설득을 많이 좀 했는데 그쵸. 뭔가 이제 내 입만 아프다. 그쵸. 지금 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네. 뭐 여러 있었나요? 종류의 사람들과 토론을 해봤는데 네. 어차피 들어먹지 않는 분들한테는 진짜 굳이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충전 가는 거리 테슬라랑 비교도 많이 하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차량 무게는 크게 물론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차량을 고르는데 지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래봤자 한 50k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그 50km 누구한테는 되게 간절한 어떤 거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운행해본 결과 차주님 스타일 같은 6,500km 운행해본 결과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점은 아니다. 저한테는. 아니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로요? 네. 패밀리카다. 패밀리카다. 네. 굳이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주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2? 4점이? 네. 마이너스 0.8점은? 아마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는 차는 5점 차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기준에서? 네. 그래서 네. 어떤 아직 충전거리도 충분히 길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잡소리라든지 네, 뭐 그런 여러 부분이라든지 뭐 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듦새나 아니면 감성. 사실 감성 부분이 제일 감점이 많이 됐고요. 감성? 네, 감성. 아까는 감성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약간 메트로 같은. 그거는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정도였지. 감성은 어때요? 감성은 사실 테슬라죠. 감성은? 네, 테슬라도 운전해봤는데 감성은 테슬라입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요? 그 뭐랄까. 저는 약간 얼리 어답터병이 좀 있는데 그 특유의 어떤 한 그 카테고리에서 먼저 시작하고 선점을 하고 있는 브랜드나 기업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는 감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뭐 아이오닉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만약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아이오닉 5 또 사실 건지 다시 산다면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테슬라 간다. 아니면 뭐 아니다. 나는 그냥 내연기관 간다. 저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다시 탄다면 저는 굳이 같은 차는 안 탈 것 같아요. 뭐 테슬라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GV60도 있고 뭐 EV6도 있고 사실 탈 차 많으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지만 두 번은 아닌 것 같다. 다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어떤 거 살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저는 제가 아직 GV60을 안 타봐서 저는 아마 테슬라 모델 Y나 GV60 중에 택하지 않을까. 그 둘 중에 하나로. 차는 마음에 들지만 네네. 뭔가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고. 마치 그런 느낌이죠. 뭐 명품으로 따지면은 뭐 샤넬백이 있는데 그 정도 살 돈은 안 돼서 뭐 셀린백이나 뭐 구찌백 정도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오닉이 구찌라면은 이제 테슬라는 약간 샤넬 그 정도까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니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님 누군지도 몰라요. 저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없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가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요. 네네네. 요 부분에 네. 무릎을 자꾸 부딪히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다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상태에서 잘 안 닿는데 어떻게 뭐 어떤 자세가 가면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닿고 지금도 닿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닿는 건 괜찮은데 아파요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뾰족하고 네네. 아파가지고 이게 좀 아마 신경 쓰이는 분들 저는 다리가 짧은데도 이렇게 닿는데 다리 기신 분들 아마 어떡해요? 뒤를 최대한 빼서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그러면 또 이게 핸들이 멀어지니까 핸들은 고정이죠. 아닙니다. 이거 텔레스코핑 되는데 수동으로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당기면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요 부분 충분히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끝? 네. 네.